2002년 세계 어느 나라도 예상치 못했던 대한민국 4강 진출의 기적.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었던 축구는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데요. 이젠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그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축구 강국 대한민국. 그 뿌리의 시작은 바로 K리그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리그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변화해왔고 그 끝에 대한축구협회는 승강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상위리그의 하위팀과 하위리그의 상위팀이 성적에 따라서 리그를 맞바꾸는 형태를 승강제라고 합니다. 승강제가 도입하게 되면 선수들 입장에서 좀 더 진지한 축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경쟁적인 구도가 되기 때문에 더 진지한 축구 경기를 통해서 실력 개발이나 실력 향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 축구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승강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본격적으로 실시된 승강제는 리그에 커다란 인기를 불러옵니다. 특히 K리그 1과 2의 치열한 순위 다툼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힘입어 대한축구협회는 한 번 더 도약을 시도합니다. 2016년 대한축구협회는 엘리트 축구와 생활축구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은 제도 정비였습니다. 선수 등록부터 지도자와 심판, 자격증 발급, 기존 생활축구대의 존폐 여부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아주 상당히 산적해 있었는데요. 따라서 축구협회 내부적으로 버라이어티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시도한 발돋움의 정체는 중장기 프로젝트 비전 해트트릭 2033입니다. 비전 헤드트릭 2033은 10대 정책 분야에 32대 실천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력 향상부터 제도 개선, 교육 전문화까지 필요한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2033년 대한민국 축구가 축구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5대 추진 목표 속 10대 정책 분야 그리고 32대 실천 과제. 그중 오늘 살펴볼 것은 디비전 체계 확립 및 저변 확대입니다. 엘리트든 아마추어든 자기 능력이나 인생 목표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축구 디비전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훨씬 발전적인 시스템이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K리그는 K1부터 K7까지 총 7단계로 나뉘어 있는데요. K1부터 K2는 프로리그, K3부터 K4는 세미 프로리그, K5부터 K7은 아마추어 리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바로 디비전 시스템이라 하는데요. 디비전 시스템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구분을 하는 거죠. 경기력이 높은 팀은 높은 팀끼리 그룹을 하고 또 정말 낮은 팀들은 낮은 팀끼리 그룹을 해서 경기를 진행하되 거기서 잘하는 팀들은 또 위로 성격해서 올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고 또 그 리그에서 조금 부족한 팀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어떤 긴장을 줘서 좀 더 그 축구 산업이 발전되고 축구계가 좀 확대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리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축구 저변의 기틀을 잡은 디비전 시스템. 그곳에서 아마추어 리그가 갖고 있는 의미는 더욱 특별합니다. 서로 함께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통합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모두 하나의 디비전으로 이어지는 어떤 디비전 리그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K567이라는 리그를 먼저 밑에서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배경이 있었습니다. 도입 당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디비전 시스템 추진에 앞장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 대표 축구 스타 홍명보 감독. 제가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들어가면서 이제 좀 더 체계화된, 좀 더 조직화된 우리 아마 리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는 대체 왜 디비전 시스템을 국내에 정착시키고자 한 걸까요? 예전에는 그 디비전 시스템이 없을 때는 이제 지금 저희가 K3, K4까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팀이 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 선수들도 그 어느 시점 되면은 다시 또 더 할 수 있는데 은퇴를 하고 이제 그런 선수들이 지금 K5나 이런 6로 가가지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또 좋아했던 축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할 수 있다는.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였던 홍명보 감독은 직접 발로 뛰며 많은 이들을 설득했습니다. 이제 그 일부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굳이 이 돈 10,000원을 대한축구협회 내면서까지 해야 되냐라고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면서 그 뭐 이 영남권과 저 호남권 그다음에 우리 중부권 이쪽으로 다니면서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또 이해시키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아주 많이 납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와 뜻이 같았던 지원군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2016년도에 생활체육회하고 전문체육 이제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되면서 뭔가 이것을 기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승강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독자적으로 또 우리 체육회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국에 있는 시군구, 시도, 또 정부, 유관기관 함께해야 이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시작된 디비전 시스템은 K5, K6, K7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2019년 7개의 리그가 완성되고 아마추어 리그는 예상대로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바뀐 점은 크게 5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제 아마추어 축구 흔히 이제 생활 축구라고 하는데 보통 대회가 전국 대회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주말에 어느 한 곳에 모여서 1박 2일로 단발성을 끝나는 그런 대회 위주였다면 이 리그가 도입되면서 이제 누구나 본인의 지역에서 매년 매주 연장되고 계속 열리는 이 리그에 참여하고 또 누구나 할 수 있고 계속적인 리그를 통해서 성적이 좋으면 내가 다음 상위 리그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한 어떤 체계가 완성이 돼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K5, 6, 7이 생기면서 조별 학대 쪽에서도 좋아지는데 이게 뭐냐면 협회 차원에서도 이거 정말 잘한 정책이면서 기회를 주는 자리인 것 같아요. 야, 젊은 친구들이 경기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는지 모르고요. 사실 운동을 그만두면서 축구가 싫다, 볼 보기 싫다, 내 인생을 갉아먹은 실패의 어떤 축구다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5, 6, 7이 생기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축구의 중심 대한축구협회. 아마추어 리그 탄생의 주축이자 많은 축구인들을 변화시킨 그들이 리그를 만드는 사람들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른 아침 누구보다 빠르게 와서 좋은 경기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협회 관계자들. 일단 뭐 아침에 와서 경기장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앰뷸런스라든가 뭐 구조사가 왔는지 확인을 하고 심판들 왔는 거 확인하고 경기 흐름의 전반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게임 하기 전에 선수들이 출전 선수 명단을 제출해서 저희가 선수 확인을 하고 검열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일까요? 현장에서 선수들 검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선수들이 안전하게 게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직장에 있는 분들이 축구 대회를 하는 것인 만큼 축구 대회도 중요하지만 자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끝나도 대한축구협회의 일은 계속됩니다. 기본적으로 운영 자체는 시도협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협회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이나 그리고 매뉴얼 같은 부분을 만들어주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서포트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추어 리그는 17개의 시도협회로 나뉘어 진행 중인데요. 그 규모에 맞게 각 시도군별로 관리자가 존재합니다. 시도협회에 그 K567 관리자를 다 선정을 해요. 이제 보통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급하게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전화 연락이나 저희 메신저 연락이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를 통해 대한축구협회는 매 경기가 문제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현장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뭐 심판, 감독관 그리고 보조위원들의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해주는 편이 많고요. 그거 외적으로는 그 리그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들, 뭐 예를 들어서 그 운영본부 천막이라든지 이런 경기 외적인 데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협회. 두 번째로 만나볼 리그를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서울특별시 축구협회입니다. 2021 아마추어 경기들은 모두 성황리에 종료되고 서울특별시 축구협회 직원들은 돌아오는 2022 시즌을 위해 다시 움직이는데요. 시즌이 시작되기 전 그들이 하는 업무는 무엇일까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연초에 저희 협회로 운영 계획을 요청하고요. 1년 운영 계획을 짜서 그걸 대한축구협회 보내드리면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교부금을 받은 걸로 저희가 1년 예산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되면 협회 관계자들은 사무실과 경기장을 오가며 일을 합니다. 리그 나가기 전까지는 이제 준비를 한다고 치면 거기서는 이제 운영을 실제로 하는 거죠. 뭐 방역위원 배치라든가 뭐 보조위원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전체적으로 이제 팀들도 오는지 안 오는지 다 확인하고 저희는 나가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가까이에서 아마추어 리그를 바라보는 담당자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5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리그 최상위 리그이기 때문에 각 팀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6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승강제를 도입한 이후로부터 굉장히 본인들이 5로 올라가야겠다는 동기부여도 강하고 7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점점 관심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좋은 시너지로 제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인기를 증명하듯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아마추어 리그. 일단은 규모가 커지면서 그거에 대한 퀄리티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고 점점 시간이 흐르고 이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참여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 나날이 선수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한 3만 명, 거의 2만 8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면 진짜로 팀이 많이 늘어났어요. 시군에서도 좀 많이 늘었다고 하고 맨 처음에 6팀 만들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뭐 누구나 하려고 하다 보니 좀 저희가 선별을 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시즌이 시작되기 전이지만 리그 가입 문의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옵니다. 운영팀 수가 많아진 만큼 협회 사람들도 신중을 기하는데요. 경기 당일날 참가하는 팀들이랑 뭐 운영하는 인력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조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된 일정을 잡고 날짜에 맞춰 경기 안내를 하고 마무리 정산을 하는 등 오직 선수들과 팀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따로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공 찰 기회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생김으로써 활성화되고 전부 다 많이 나와서 또 축구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자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도 와서 운동하고
그래서 꿈과 희망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가 끝난 서울 경기권과 달리 바뀐 날씨가 무색할 만큼 아직 일정이 남아있는 광주광역시. 남은 일정 정리가 한창인데요. 경기 전날 광주광역시 축구협회 직원들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홈페이지에 리그 일정 등록을 하고 그리고 팀들마다 문자 공지하고 그런 업무를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동장 대관부터 참가 선수 명단 확인까지 할 일이 참 많은데요. 하루도 채 남지 않은 경기를 위해 협회 직원들은 더욱 꼼꼼히 체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경기장에 나와 있는 광주광역시 축구협회 직원들.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먼저 와서 준비를 하는데요. 그날의 날씨 그리고 같은 거를 경기 감독관님들과 먼저 상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진행 여부도 파악하고 대회 운영관들도 도착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개시 전에 저희 감독관들 운동장에 나와서 일단은 운동장 상황 확인하고요. 골망이라든지 코너 프렉의 설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이제 운동장 직접적인 요소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응급팀의 도착 여부, 그리고 이제 심판진의 도착 여부, 그리고 홈팀과 어웨이 팀의 도착 여부 확인하고 각 팀에서의 선수 명단 제출 후에 등록 선수 확인을 마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해 보이지만 이들에게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는데요. 현장에서는 저희가 세팅을 다 해놓으면은 그에 맞춰 진행을 하시는 거는 경기 감독관님들이 진행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아무래도 실무 같은 경우에서는 팀이 또 여러 팀이 있다 보니까 의견이 조율하는 데서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응급 구조사 그리고 심판진들이 도착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정신없이 움직인 덕분에 준비는 끝나고 드디어 경기가 시작됩니다. 휘슬 소리가 들리자 협회 관계자들의 눈이 바빠집니다. 신현철의 슛! 왼쪽 구석 파고들면서 첫 번째 골 선제골을 기록하는 신현철 선수입니다. 이서준. 자, 이서준 가운데 받고 안쪽 뛰어 넘겨주면서 이서준이 받았습니다. 이서준 슛! 골! 동점골! 1대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비아축구회. 교체 선수 파악부터 골 체크까지 정확한 기록을 위해 쉼없이 일하는데요. 약속된 플레이를 준비해 본 것 같은데요. 올려줬고 헤더 뒤로 다시 한번 연속된 헤더가 크로스바 위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찔러 넣어줬습니다. 이서준이 잡았습니다. 이서준 달려갑니다. 이서준 슛! 왼쪽! 가운데 주면서 안쪽으로 박스 안쪽에서 슛! 골! 다시 리드를 잡아내는 강진 라이브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체크하는 대회 운영관. 뒤이어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협회 관계자들은 오전에 설치했던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남들보다 빨리 와서 누구보다 늦게 가는 이들. 그들의 긴 하루는 이제서야 마무리가 됩니다. 선수를 은퇴하고 이렇게 전향하는 과정에서 이 팀들이 이 아마추어 팀들이 전문 팀들 못지않은 열정과 이 선수 스카웃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있고 경기력이 향상이 되고 있고 이러면 뿌듯하죠. 리그를 만드는 세 번째 주인공. 선수들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는 심판입니다. 저희는 일단 배정을 받으면 경기 시간 1시간 반 전에 도착을 해서 일단 경기장 상태를 점검하고요. 심판실에 들어가서 이제 심판들 미팅을 하고 오늘 경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전에 협의 사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 경기 이제 투입되는 거죠.
대한축구협회 소속으로 아마추어 리그를 진행하는 심판들은 선수들만큼 체력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전 워밍업은 필수인데요. 부상이 저희도 일단은 오니까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면 경기를 못 뛰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경기 중에서 중요 결정 사항들이 있는데 중요한 상황들이 나올 때마다 근처에 이제 접근을 빠르게 해야지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가까이 가려면 선수들이랑 같이 뛰고 호흡해야 되니까 그런 체력적인 부분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경기 직전 심판들은 선수들이 위험한 장비를 착용하진 않았는지 체크를 하고 보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양 팀이 가지고 있는 전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볼 수 있으면 영상을 찾아서 보거나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경기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한 경기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순간입니다. 4명의 심판들은 서로 의지를 다집니다. K5 리그 챔피언십 이제 첫 번째 경기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유럽의 문화도 상당히 이런 생활체육이 수준이 높잖아요. 경기 중간중간 정확한 판정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파울이 선언됩니다. 저희는 이제 정확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각 팀에서는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자기 팀에게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판정들이 나오잖아요, 경기마다. 저희 결정 때문에 이제 승패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니까 정확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상황 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전반 종료와 함께 대기실로 향하는 심판들. 저희는 항상 그거를 안고 항상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항상 중립 지키고 저 혼자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선수 가장 가까이에서 안전을 지켜주는 심판. 같은 시각, 같은 장소, 선수 안전을 생각하는 또 다른 이가 있습니다. 저는 1급 응급구조사 장수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1급 응급구조사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경기 1시간 전 도착해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의약용품들을 챙기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들. 경기 시작 전에 이제 기본적인 장비 점검이나 이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해놔야 또 나중에 유사시에 또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을 앞두고 뛰는 선수들만큼이나 긴장돼 보입니다. 이게 축구니까 약간 좀 사람들이 감정이 이제 격해져가지고 응급 상황이 이게 발생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제발 다치지 마라, 다치지 마라 이런 심정으로 하죠. 선수가 넘어지는 순간 구조사들이 주의 깊게 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응급 상황이더라도 심판의 콜 없이는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응급 상황은 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어디 맞은 데도 없고 한데 그냥 선수가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시다고 하셔서 일단 활력 징후 측정부터 하고 산소 포화도 측정도 하고 일단 교체를 먼저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제가 가서 환자 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안 좋아지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비로소 안전한 경기가 만들어집니다.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는 모두가 다 떨었겠다, 긴장했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정말 몸이 반응해가지고 먼저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리그를 만드는 사람들 마지막 주인공 시군구 협회 담당자들입니다. 혼자서 섭외해야 되고 혼자서
정리를 해야 되고 혼자서 경기가 끝나면 기록을 올려야 되는 부분까지 다 도맡고 있고요. 먼저 이제 개막이 되기 전에 팀을 먼저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수 등록을 하고 선수 등록이 완료되면 팀들 간에 모여서 대표자 회의를 합니다. 대표자 회의를 진행 후 그다음에 개막전에 맞춰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아마추어 리그 중 제일 많은 팀이 속해 있는 K7 리그. 소수 정예 인원들이 이끌고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K7 리그는 K1부터 7까지 총 7개 리그 중에서 제일 하위에 있는 리그고요. 일반 동호인들도 참여하는 대회로서 가장 기초적인 리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긴 아마추어 리그지만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진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열정은 K1 못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일팀으로서는 최고의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평일 낮이지만 비교적 한산한 사무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 축구협회는 이렇게 상주 인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주말마다 그때그때 시간을 내서 움직이는 이 협회이기 때문에 각자 다 직업이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와서 업무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7 리그를 위해 주말 반납도 서슴지 않는 시군구 협회 사람들. 저희가 또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겠다는 자부심도 있고 그다음에 스케줄은 한 달 전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다 스케줄 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마추어들이 프로처럼 운동을 할 수 있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자. 그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아마추어들은 항상 프로에 대한 존경, 희망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리만족시켜줄 수 있는 장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대한축구협회에서 그 역할을 저희에게 부여해주지 않았나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모여 만드는 아마추어 리그. 그들 뒤에는 리그를 보여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마추어 리그 중계를 시작한 스포츠 전문 채널 스카이 스포츠입니다. 포인트는 아마추어 리그의 이제 축구 활성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처럼 리그를 좀 넓게 다양하게 좀 폭넓게 하자는 근본 취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열린 아마추어 리그의 경기 수는 총 3,187경기. 이 중 스카이 스포츠는 74개의 경기를 협회의 지정을 받아 중계 및 편성을 했습니다. 홈 경기장의 그 상황, 그 여건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어떤 경기장은 정말 방송이 정말 힘든 구장도 사실 있고 또 어떤 구장은 조금 좋은 경기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좀 검토를 해서 이제 저희가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TV로 중계를 할 수 있는 경기 자체가 되게 한정돼 있거든요. 경기장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아니면은 날씨 변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실 마음 같아서는 50경기든 70경기든 100경기라도 하고 싶은데 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죠. 생각보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 진행되는 생중계. 보다 나은 영상을 위해 중계팀은 아침 일찍부터 움직입니다. 경기 시작 6시간 전에 오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설치 완료가 돼야 테스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전까지 세팅을 완료합니다. 필드부터 단상까지 카메라는 곳곳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촬영된 영상들을 중계 및 송출해주는 이곳은 컨트롤 타워입니다. 저 지금 안에서 방송 기술 쪽 업무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계차 전체 내에 기술 총괄하고 있고요. 몇 시간의 노력 끝에 중계는 순조롭게 준비됩니다.
마침내 현장에 박진감을 더할 캐스터가 경기 시작을 외칩니다. 2021 K6 광주광역시 플레이오프 첫 번째 경기입니다. 달려 들어가는 동료 선수를 잘 봤고요. 여기서 꺾어차면서 종목에 상관없이라고 하면은 뭐 한 10년 전부터 아마추어 리그는 뭐 해왔었고요. K5, 6, 7은 올 시즌부터 올 시즌 한 4월인가 5월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전에 캐스터인 그는 어떤 것들을 준비할까요? 여기는 이제 뭐 금호고 부대 예전에 이제 본인 있을 때 득점왕 출신이기도 하고. 아, 금호고 득점한 출신. 와. K5를 가서 만약에 이제 챔피언십까지 가는 그 목표 기한은 어느 정도로? 저는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바로 내년에. 와,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이제 뭐 하신 거예요? 양팀 이제 감독님들 만나 뵙고 팀에 관련된 좀 정보, 인터뷰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K5, 6, 7 중계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사실 뭐 구글링을 해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각종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해도 그 정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접 와서 이제 감독님들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선수들한테도 좀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중계하는데 좀 더 양질의 중계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직접 발로 뛰며 정보를 수집하는 박봉석 캐스터. 그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선수 이름이 사실 축구 중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름 틀리면 안 되니까. 특히나 또 K5, 6, 7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중계에 나올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의 기회에 이름을 좀 많이 불러드리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계 준비를 마치고 누구보다 힘차게 경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천천히 올라가자고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문경천 선수.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리그 대회다 보니까 가족, 친구 함께 뛰는 그런 게 다른 리그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 종료와 함께 현장을 떠나는 박봉석 캐스터. 나름의 고충도 있다는데요. 현장 라이브다 보니까 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도 이번 주, 지난주만 해도 집에서 딱 이틀 잤나? 나머지 대구, 대전, 어제는 삼척. 그래서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놀 때 일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나?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아마추어 리그 경기가 있는 날. 어김없이 중계를 위해 울산에 찾아온 박봉석 캐스터. 한층 더 긴장된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울산에 이제 K5 리그 각 권역에서 우승을 한 1위 팀들, 우승 팀들끼리 모여서 챔피언십을 펼친다고 해서 저희가 중계하러 왔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또 해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집중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리그 중 최상위 리그인 K5. K5 리그 내 최강팀을 가리는 자리 왕중왕전 챔피언십. 리그를 뛰는 이들 그리고 만드는 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총 4일간에 거쳐 진행되는 대회니만큼 협회 관계자들도 바삐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선수들 자료 수집에 나선 박봉석 캐스터와 이상윤 해설위원.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또 긴장감을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별한 무대인 만큼 선수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10강부터 치열한 싸움의 연속, 현장의 열기는 더해집니다. 잡아찼고요. 펀치. 슈퍼 세이브네요. 막아냅니다. 조현우 골키퍼. 최종 스코어 2대1로 제믹스 축구 클럽이 K5 챔피언십 파이널에 3년 연속 진출을 해냅니다. 10강, 6강, 4강이 모두 끝나고 대망의 결승전. 우열을 가릴 수 없었던 승부 속에서 2021 시즌 K5 리그 1년간의 대장정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이번 역시 아침부터 리그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결승전엔 두 팀이 올라왔습니다.
어렵게 올라온 만큼 각오가 남다른데요. 올해는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승을 하고 웃으면서 트로피 올리고 집에 가겠습니다. 항상 이 왕좌전 오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또 연속 준우승을 2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또 내일 또 출근을 하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팀원들에게 얘기를 하기에도 이제 재밌게 즐기고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경기장 내에서 후회 없는 경기 그리고 즐거운 경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일단 뭐 만족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준비 잘해서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0분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 덕분에 시작되는 진검승부. K5 챔피언십 첫 진출팀 수원시티 FC와 2년 연속 준우승팀 김해 제믹스 축구클럽입니다.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힘차게 경기 시작. 챔피언십 결승전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제믹스 축구클럽, 화면 왼쪽에 수원시티 FC가 자리한 채 결승전 출발. 권석주 선수 일단 오른쪽에서 들어서 크로스 뒤에서 슛! 왼쪽 벗어납니다. 송원재. 자, 지금의 기회. 공을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박성호. 골! 서로의 골문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지영훈이 찔러 넣어줘 패스. 슛! 들어갈 듯 아슬아슬한 슛. 넘어갑니다. 김부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현빈 골키퍼 살아있어요. 양팀 모두 계속해서 도전하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일단 수원시티 FC 길게 던져줬고 김진섭이 잡았습니다. 오른발 슛! 김진섭! 영의 균형을 수원시티 FC 김진섭 선수가 무너뜨립니다. 먼저인데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실점 이후 김해 제믹스 선수들은 무섭게 몰아치는데요. 먼저 현빈 골키퍼가 공을 잡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격 이어봅니다. 주영훈인데요. 주영훈 반대쪽 왼발로 먼저게요. 올려줍니다. 헤더. 하지만 쉽게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수원시티 FC. 되려 역습 기회를 잡습니다. 공격장에서 맞습니다. 김진섭 넘어섰습니다. 김진섭인데요. 김진섭이 박스 안까지 들어왔어요. 김진섭 슛! 멀티골! 세기골! 김진섭! 내가 찐이다. 이거는요 12월의 골이에요. 예. 와 손흥민인 줄 알았어요. 먼저 파포스 그대로 감아치면서 그러나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종료를 앞둔 시점. 자, 득점 들어간다. 김상우. 자, 아직 시간 있어요. 김해 제믹스가 한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오른쪽 내주면서 경기 마무리. 2대1. 결과는 수원시티 FC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김진섭 선수의 슈퍼플레이로 수원시티 FC는 첫 진출만의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우승 소식을 들었을 때 자부심 많이 느꼈고요. 일정에 잘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다음에 챔피언십에 나가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우승을 해준 거는 수원시티 선수단하고 그리고 지도자들 감독님이 제일 수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1위 팀 시상을 위해 빠르게 준비하는 우리의 12번째 플레이어들. 단상부터 트로피, 메달까지 그들 손을 거치지 않은 건 없습니다. 2021 K5 챔피언십 챔피언 수원시티 FC입니다. 소정의 우승 상금과 메달 그리고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해주고 있는데요.
저도 뭐 아마추어 이제 뭐 저희 때는 리그는 없었지만 아마추어 선수부터 시작이 됐고 또 이제 프로 선수까지 했었고 아무래도 선수는 운동장에 오랫동안 있는 게 가장 좋고 또 자기의 어떤 가치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좀 더 오래 되었으면은. (2021) 시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K5 리그. 매년 실력과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마추어 리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인기 덕분인지 K5 리그의 하부 리그인 K6, K7의 이미지도 변하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K7이 뭐지? 한국에도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나 그냥 그런 반응들.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이 운동하고 있는 클럽들도 협회에 문의 줘가지고 K7을 참여하고 싶다고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인식이라든지 그 인지도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리그 발전에 앞장서는 대한축구협회.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K567 리그에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K5 리그와 K4 리그가 안정적으로 승강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3년을 시점으로 해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가 저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현역에서 은퇴한 선수나 뭐 부상으로 축구의 꿈을 못 이룬 선수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리그를 만들 거고요. 은퇴 선수나 그 꿈을 갖고 포기한 선수들이 와서 좀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레전드는 아마추어 리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발전하려면 승강제가 이제 다 이루어져야 되고 5에서 만약에 좋은 선수 한 명 배출이 돼서 K2, K1으로 가게 되면 이적료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이 딱 되면 지급군이 K1부터 K7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폰서십부터 그다음에 주심들, 응원 문화, 지역 문화 다 이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승강제 그리고 직업군의 형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토대가 돼서 잘 이렇게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아마추어는 한국 축구의 어떻게 보면 풀뿌리죠. 앞뿌리가 아주 잘 내려야지만은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데 좀 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아마추어 축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게 즐겁게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축구협회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풀뿌리 아마추어 리그. 리그 속 12번째 플레이어는 한 명이 아닙니다. 지금의 아마추어 리그를 위해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고 쉼없이 뛰며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아마추어 리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계단을 쌓아가는 단계, 또 기초를 쌓는 단계, 또 뭔가 축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캐스터들이 항상 이 중계를 할 때 한국 풀뿌리 축구의 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축구의 에브리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축구 산업 발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게 바로 저는 아마추어 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 저변 확대 일환으로서 K7, 6, 5를 하고 있느니만큼 대감독관으로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7, 6, 5 이렇게 리그가 출범하면서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무대가 조금 갖춰진 것 같고요. 꿈을 발현하지 못한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무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퇴하고 경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비선수 출신들도 되게 많으신데 취미생활로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다 같이 화합하는 게 그런 데서 참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더 하고 싶었지만 부상이나 뭐 여러 상황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이제 꿈을 조금이라도 더 펼칠 수 있는 장이 된 것 같아서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5, 6, 7은 삶도 삶이지만 사랑까지 더할 수 있는 그런 리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굳이 어떤 선수들이 아니라 내가 또 직접 뛸 수 있고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이 뛸 수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더욱더 친근한 그런 리그 아닐까. 예. 한 팀에서 한 경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팀의 일원으로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 세대를 넘어서는 자유로움, 소통의 자유로움, 그게 가장 큰 아마추어 리그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진정한 축구인 것 같습니다. 선수 자기가 그 새벽잠을 설치면서까지 아침에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열정,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축구인 것 같습니다. 축구를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몸 관리 잘 해서 오랫동안 현장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란 늘 자신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는 건데 여러분들 그 꿈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K5, 6에서도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12번째 플레이어들이 한 땀 한 땀 일궈낸 아마추어 리그. 이 사람들이 그라운드에 올 수 있도록 12번째 플레이어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